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지연입니다. 매년 통일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통일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아이디어가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2017 통일 창업 아이디어 전시 현장을 담았습니다. 평생 하나의 그리움을 아는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칠양민과 이산가족인데요.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처음 만났을 때, 칠양민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찾아가 봅니다. 남북 통일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세계 확장. 이루어질 소원. 달콤한 모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2017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즐거운 상상.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15일 서울시민청에서는 2017 통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통일부가 주최해 젊은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의미로 개최되는 공모전인데요. 청년들이 통일하면 대부분 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청년들이 또한 통일을 새로운 본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통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준비된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무려 160여 개 팀이 응모해 최종 20개 팀만이 본선에 올랐는데요. 본선 참가자들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설렘과 경쟁의 긴장감을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도 영상 이제 보고 나서 좀 힘이 되라고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너무 막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경쟁자고 언제 또 자주 볼지 모르지만 좋은 친구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의 희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만든 창업 아이템들을 살펴볼까요? 올해는 유독 창업 분야가 세분화되어 색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것은 맛있는 먹을거리들이네요. 미래 북한 특산품을 상상해 푸짐한 한상을 차려놓은 이 팀은 통일 이후 북한에 숨어있는 음식 명인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합니다. 남한 명인들의 전통주를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도 이런 명인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습니다. 오후 1시, 학생들이 본선 심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너무 지금 떨려요. 조금 이따 심사위원분들이 40%나 그걸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 잘 못하고 막 우물쭈물거리고 그러면 완전 점수를 깎일 것 같아서 열심히 매끄럽게 연습하는 중입니다.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우승한다면 우승 소감을 5글자로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수상한다면 내 기분은 킹왕짱 캡숑이다. 통일된 기분이다. 완전 미치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진지해진 전시장.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위원들의 현장 심사 40%, 온라인 투표 비율 30%, 관람객들의 평가 30%로 수상자가 결정되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본 관람객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일단 젊은 기운이 되게 느껴져서 좋았고요. 이게 통일이 되면 청년들이 할 일,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쫙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그거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그 안에서 또 다른 창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기획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주 너무 좋은 플랫폼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전시회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북한이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좀 뭔가 조사도 해보고 뭐 논문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약간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도와준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다 상생해야 될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먼 북한이다라고 느꼈던 것과 달리 저희가 북한에 나가서 기회를 펼칠 만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속도가 정말 우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겼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즐거운 생각을 발견한 오늘. 통일 이후 학생들이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 우리 손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한반도에 생겨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 가족과 흩어져 소식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 소원은 평안남도 순천군 은산면 금창리에는 꽃피고 새우는 가재 잡던 내 고향에 가서 옛날 사람들이 있건 없건 거기에 우물가에 가서 나 여기 살았네 하고 거기서 내가 한번 소리 외치면 나 남쪽에서 이렇게 됐노라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강으로 돌아가는 연어처럼 죽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과 고향 땅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이 이루어지던 처음 그날, 아프고 아련했던 기억을 찾아가 봅니다. (1985년 9월 20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돕니다.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쪽에 들어선 사람들,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 단원들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302명의 사람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데요. 이날은 분단 사상 최초로 이뤄진 남북의 민간인 교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에서 쭉 걸어서 가는데 한 100여 미터, 한 150m 이렇게 쭉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서로가 그 판문점도 좀 생소했고요. 우리 이산가족이나 공연예술단들은 거기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구경하고 하는데 그 군사분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눈을 들어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그 한복,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쫙 서서 무슨 그 깃발들을 막 들고 뭐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는 그런 함성이 확 갑자기 퍼지는데 그때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이 저의 손을 꽉 잡으면서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도 또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넘어가는 순간에 정말 감격을 해서 야, 내가 정말 참 고향 땅을 밟는구나, 북한 땅을 밟는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서인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북한 그 환영 군중을 향해서 같이 손을 들고 판문각으로 이렇게 걸어 넘어가는 모습, 그것까지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1971년 대한적십자사의 최두선 총재가 북측에 제의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남북의 이산가족 찾기. 남북 쌍방 적십자 간의 파견원 접촉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 2, 3년이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회담할수록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 적십자 본회담도 1차에서 7차까지 하고 73년 7월까지 하고 중단이 됐어요. 그로부터 12년 후
북측의 대남 수제물자 지원 제의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시작되자 우리는 북측에 남북 적십자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데요. 이듬해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고 우리 측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구성해 상호 교환하자고 제의합니다. 방문단 인원, 규모 뭐 이런 걸 이제 절차 이런 걸 합의를 하는데 북측에서 거기다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같이 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바로 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 그때만 해도 모든 문제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 모든 인원은 전원을 책임지고 보내준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중에 한 분이라도 남겼다 어쨌다 뭐 이러면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 방문단 인원은 고향 방문단 50명과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과 지원 인력 20명 등 총 151명. 드디어 이산 가족들은 꿈에도 그리던 혈육들을 서울과 평양에서 만납니다. 사람 선정하는 게 아주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북 5도하고 협의를 해서 5도에서 그게 역할하던 분, 또 나이가 좀 많은 분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시기에 평양 대극장에서는 서울예술단이, 서울국립극장에서는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정치성 행사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촉각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큰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 민족 가무, 아무런 정치색이 없는 우리 전통적인 민족 가무 중심으로 한다. 원맨쇼의 1인자로 알려진 남보원 선생. 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자 이산 가족인 그도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기 가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할 거야? 너는 함경도 사투리를 해라. 백남봉이 나는 평안도 사투리를 하겠다. 가지고 이 남과 북이 하나 돼가지고 통일이 되면 고속도로가 쫙 이어질 거지요. 그렇게 나면 걸음, 이제 그 사람들 앞이니까 걸음 기리티. 나도 이 말이야 이제 피난은 내리갔지만 우리 통일이 되면 또 고향을 찾아올 거 아니가? 북녘 땅에 딱 들어섰는데 북한이니까 참 산새들도 우리를 반겨주구나.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 100명의 이산 가족들 중 65명만이 가족과 상봉해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 하지만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 예술단원들의 공연으로 남과 북이 문화적인 상봉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죠. 아주 먼 곳에서 살다가 낯선 타지에서 만나 진정한 벗이 된 인우와 닐의 이야기. 동갑내기 북남불랑.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친구야 안녕. 안녕. 뭐하냐 이거? 이거 밥이야? 브런치. 브런치가 뭐야? 브런치는 아침, 점심 섞어서 먹는 거야. 이거 먹는다고? 응. 와, 너 똑똑하네 진짜. 밥 먹어야지 뭐야 이게. 넌 하루 두 끼야? 보통 두 끼지. 아직 사람이 채 되기 전이네. 사람 하루 세 끼 먹는 거야. 그래 아침, 점심, 저녁에 있는 거지. 밥을 먹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너 이 땅 먹으니까 살이 찌지. 노리는 하고 빵만 먹고 달달한 것만 찾으니까 아니야. 헬스장 이제 다니기로 했어. 운동하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식단 조절.
다이어트. 몰라. 다이어트 뭔지 몰라? 북한엔 다이어트란 말 자체가 없어. 다이어트란 게 없고 원래 다이어트란 말 자체가 없고 살 까기라 그래. 살 깐다 그래. 살 까는 거야. 까는 거. 빼는 거지. 손톱 까기처럼 살 까기? 그래 까지. 아 말이 똑똑하네. 한 2%나 되겠나? 살 까기 하는 여자? 2%? 다 몸 날라 그래. 몸이 깔라 그러지라나. 뭐 운동 좋은데 아는 거 있어? 요새 운동 안 했더니 막 아들 뭐 하네 요새 전문 애들. 뭐 있다. 그러네. 척추 운동과 함께하는 생활 속 바른 자세?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나도 이런 자세 그런 문제 많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괜찮다. 이거 할 수 있다. 요즘에 쪽벌남 쪽벌려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민우 씨가 지금 쪽벌남입니다. 보시면 다리를 쪽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뭐야 진짜. 이렇게 됐을 때 몸에서 신체에서 변화되는 과정이 많아요. 척추도 틀어지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래요? 네. 네. 허리를 펴 펴고 가슴 펴고. 너무 뒤로 눕지 마시고요. 여기서 허리만 이렇게 받쳐주는 정도. 뒤에 이제 이런 도구를 하나 댐으로써 허리가 쫙 펴지죠. 어깨가 교정이 되고 턱도 당겨지고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늙은이처럼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번 체크를 쫙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그 척추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 제가 주먹으로 누를 텐데 힘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로 기우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힘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얘가 그만 장난쳐. 들어가 진짜 들어가. 진짜. 평소에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사시는가 이게 이제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네, 잘한다. 이 정도 힘인데 이쪽 손으로 자 누르고 금방 넘어가죠. 네, 금방 바로 넘어가네 바로 넘어가죠. 자, 힘 빼보세요. 여기서 어때요? 안녕 여기서 인사가 될 정도로. 아까 쪽볼람이셨잖아요. 이렇게 이 벌어져 있는 부분을 모아서 조금 더 키도 더 클 수 있고요. 좋죠. 제일 반가운 소리다. 좋죠. 갑자기 눈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10번 멘티가 해주세요. 윤유 씨가 열심히 하셨는데 딱 모는 준비를 입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동작은 이렇게 다 맞아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손이랑 머리랑 너무 틀어져 있죠. 네. 그리고 골반 틀어져 있죠. 어깨 양쪽 높이 다르죠. 라인을 이렇게 됐어요. 뒷소리 나네. 이쪽으로 오셔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네. 자, 여기서 한번 걸어보세요. The things you do. 야, 나 처음 못 보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세요. 깊게 손은 무릎이 깊게 내려가세요. 그대로 상체를 이렇게 들어. 허리를 C자로. 허리를 C자로. C자로. 더. 눈만 올라가지 마시고. 아파요. 잠깐 보세요. 왜 이거를 못 들까? 허리가 이렇게 굳은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유연하면 허리가 이렇게 돼요. 우와. 깍지 끼고 손바닥 어깨 뒤로 모으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상체 조금 듭시다. 자, 후. 민우 씨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를 더 모으고 허리를 C자로 만들어서 손 이렇게 올려놓고 허리 더 C자. 자, 시원하죠? 셋, 둘, 하나 올라오세요.
이겼어. 이 동작의 우등생은 네, 이겼어. 야, 나 참. 근데 좋아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무릎이 발끝에 넘어가면 안 되고 네. 뒤로 계속해서 뒤로.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하시면 좋아요. 내려가서 10번 세고 이게 한 세트. 보세요. 많이 됐어. 잘 안 넘어져요. 그렇네. 더 무거워진 그런 느낌? 지금 이 동작을 함으로 해서 부분 어깨를 뒤로 펴고 어깨가 펴지고 중심이 딱 잡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뒤를 약간씩 좁혀서 뒤로 다리를 쭉 뻗어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한쪽을 잡고 지탱을 하고 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다리를 드세요. 팔을 위로 쭉 끌어올려보세요. 한 명 발 닿지 않도록. 다리를 조금 더 들어 올릴게요. 다리 조금 더 들고 복부 힘. 이제 손 떼볼게요. 손 떼세요. 올리고. 뭐야? 좋다. 으쌰. 잘한다. 너보다 기나? 너보다 기나? 됐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